유기허의 소설 History of Nowhere. 형철은 손바닥 위에 놓인 장비를 보고 있었다. 겉은 편의점이나 목욕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접이 칫솔처럼 보였지만 내용은 100kg이 넘는 타깃도 5mg이면 3초 안에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신경독이 들어있는 일종의 주사기였는데 구소련 시절 KGB의 유물이지만 21세기에도 통하는 장비였다. 칫솔을 펴는 연결부에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주삿바늘이 있어 목덜미나 넓적다리를 찌르면 타깃은 뭔가 따끔하다고 느끼는 순간 심장마비와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하게 되어 있었다. 명동에서 스크린 골프나 한판 치자는 전화가 걸려온 것은 며칠 전이었다. 유명한 딤섬집 옆에 있는 건물인데 몇 달 전에도 가본 곳이었다. 탈북자인 그는 엄청난 돈과 시간을 써서 그 운동을 하는 남한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직장 동료들과 술래기가 붙으면 마지못해 치기는 쳤지만 못하는 운동이 없는 그에게도 골프는 참 어려운 스포츠였다. 다만 그날 그는 명동에 실제 스크린을 치기 위해 간 것은 아니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알려준 방을 찾아갔을 땐 전화로 시합을 청했던 사람은 이미 떠난 후였고 그건 형철이 예상했던 바였다. 그는 문을 닫고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건 다음 능숙한 솜씨로 PC를 조작했다. 아이디, 패스워드, 핸디를 입력한 뒤 구장을 정하고 오전, 오후, 컨시드 거리 등을 넣자 화면에는 게임이 로딩되고 있음을 알림과 함께 3명의 어여쁜 여성 골퍼들이 출연하는 광고가 나왔다. 보통 다른 방이었다면 그러고 나서 바로 본 게임으로 넘어갔겠지만 형철의 눈앞에는 샬라코의 사진과 프로필, 최근 감청 내용과 무기에 대한 정보가 스크린에 나오고 있었고 그는 다 읽은 후 일어나 방 안에 있는 흡연 부스에 들어갔다. 머리 위 환풍기를 끈 뒤 프로펠러 뒤로 손을 집어넣어 뭔가 끄집어냈고 화면은 어느새 쉬워 보이는 파4 내리막 좌도그레 홀을 보여주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이 칫솔을 수건 속에 감추고 샬라코가 오기 1시간 전부터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샬라코가 나타났을 때 기회를 보다가 사우나에 혼자 있는 그의 무릎에 칫솔을 찔렀다. 즉사한 그의 사타구니를 수건으로 가려주고 눈을 감겨서 편안한 자세와 표정을 만든 뒤 샤워하고 탈의실로 올라갔다. 그는 사진 신체 사이즈, 기타 거사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타깃의 직업은커녕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그래서 탈의실에서 물기가 거의 마른 몸을 마지막으로 닦고 있던 자신을 힐끗 쳐다본 26번 락커의 남성이 누구인지 알 도리도 없었다. 선물은 의외로 홍콩의 한 전철역에 있었다. 덩은 한 락커 번호를 알려주고 비밀번호는 그도 자신도 아는 6자리 번호라고 했다. 한 여행사의 밤 도깨비 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샬라코는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한 달여 남겨둔 어느 금요일 밤 책납콕 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홍콩역에 도착했을 때 시각은 새벽 3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고 동료 여행자들이 졸린 눈에 호텔로 향할 때 그는 코인 락커로 향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미행은 없었다. 여기 한산에서 만약 누군가 있었다면 눈에 띄었을 것이었다. 마침내 덩이 알려준 번호를 찾았을 때
한 번 더 둘러보았고 인기척 자체가 없었다. 물론 24시간 돌아가는 감시 카메라가 있긴 했지만 홍콩 제야 인사나 국정원 현장 요원도 아닌 자신이 관심 인물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나도 덩도 아는 6자리 번호라. 관리용 키오스크로 가서 화면을 터치한 뒤 라카 번호를 넣고 비밀번호란에 먼저 덩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자 오류 메시지가 떴다. 다음으로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머리 위에 카메라들도 보았다. 어차피 관심 인물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2, 3초 정도 고민하다가 그는 덩의 학부 때 학번을 입력했고 마침내 락커는 열렸다. 30분 후 동료 여행자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샬라코는 호텔방에서 선물로 받은 USB를 자신의 태블릿 PC에 연결하여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본 것들을 믿을 수 없었다. 모두 극비라 표기된 MSS 내부 문서들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랬지만 그 내용은 더더욱 그랬다. 제이슨은 사무실로 돌아와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고 화면에는 청와대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 극비 문서가 나왔다. 제목도 없는 그 문서는 한 보고서의 초안처럼 보였고 저자는 쓰여져 있지 않았지만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도입부에서 한반도 안보 동맹 해체로 덕을 보는 나라 중에서도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며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최근 한일 간 갈등은 그 해체를 적어도 3에서 5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배경으로 제시한 뒤 중국 전 고위 관료로부터 입수한 첩보와 그 시사점 그리고 대응 방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뒤쪽에는 중국어로 된 원천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비록 중국어는 잘 못했지만 원천 문서 끝에 정리되어 있는 명단만 봐도 샬라코 보고서의 폭발력은 가히 짐작할 만했다. 그리고 그가 왜 이 문서가 절대 대통령에게까지 이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았다. 따라서 대통령님께 빨리 보고드려야 할 사안입니다. 홍콩에서 다녀온 다음날 샬라코는 상관이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집무실로 따라 들어가 덩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브리핑을 마쳤고 특별 보좌관은 방금 들은 내용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더욱이 그 내용을 NSC 멤버인 장관들에게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니 보좌관은 특히 뒤에 첨부된 리스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치 그렇게 하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 덩이라는 친구 믿을 수 있는 건가? 일종의 역공작 같은 거 아닐까? 글쎄요. 이 문서가 밖으로 나가면 반중 정보가 불타오르면서 안보 동맹의 중요성이 전에 없이 여론의 공감을 받게 될 텐데 중국 입장에서 얻는 건 뭘까요? 그리고 최근 그가 폭로시킨 대만 스캔들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떤 반향을 얻고 있는지 보시면 역공작은 확실히 아닙니다. 리스트에 현 정권 실세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혹시 리스트에 누락된 자라도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대통령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보좌관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특히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사진이라든지 차명 계좌라든지 어떤 증거도 없잖아. 형,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지소미아는 시작에 불과하다니까. 샬라코는 말투와 목소리 톤까지 바꾸어가며 설득하려 했으나 특별 보좌관은 손가락을 들어 저지하며 말했다. 좀 더 파봐.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만 지소미아 연장이 그건 일본이나 미국 애들이 걱정할 일이고
미안한데 나 미팅이 있어서. 샬라코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집무실에서 나간 다음 미안해하는 표정이었던 보좌관은 갑자기 안면을 바꾸고 비장한 표정이 되었다. 금고에서 한 2G 폰을 꺼내 저장번호 1번을 눌렀고 중국 대사관 지하 벙커에 한 전화가 울렸다. 웨이? 좀 만나야겠어. 혹시 지난 주말 홍콩에 왔던 동료분에 관한 일인가요? 스크린이나 한 게임 하시죠. 상관의 집무실에서 나온 다음 그 문 앞에서 잠시 생각에 빠졌다가 동료들에게 잠깐 바람을 쐬야겠다며 나온 샬라코는 평소에 흡연자 동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로 가서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번호부 세 번째에 있는 이름을 눌렀다. Hello, 샬라코? 급히 좀 봐야겠어. What happened?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 받아 적을 수 있어요? 자하 불가마라고 청와대와 대사관 중간에 있는 청와대 뒤뜰 후미진 그곳에서 통화하는 그의 모습은 사람이나 기계의 눈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의 통화 내용은 각기 다른 세 개의 정보기관에 의해 감청되었고 그중 하나는 방금 특별 보좌관과 통화를 끝낸 자가 일하고 있는 곳이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기허의 소설은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